영화 인터스텔라에서 주인공 일행은 외계의 행성으로 가는데 그곳에서는 1시간이 지구에서의 7년에 해당합니다. 주인공 일행은 행성에서 사고로 3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우주선으로 돌아온 주인공은 지구 시간으로 23년이 지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시간지연 효과라고 하는데요.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에서 처음 밝히는 것입니다. 상대성 이론은 양자론과 함께 두 이론의 등장이 물리학에서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꼽힙니다. 두 이론의 등장을 기점으로 물리학을 고전 물리학과 현대 물리학으로 나눌 정도입니다. 그럼 상대성 이론과 양자론의 탄생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에테르의 존재, 과학의 오랜 고정관념을 타파하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연계에는 진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이래로 데카르트를 비롯한 과학자들은 지구를 둘러싼 우주 공간에는 에테르라는 물질로 채워져 있다고 믿었습니다. 빛의 파동설을 주장한 하위언스는 빛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주 공간을 가득 채운 에테르라는 매질을 통해 전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패러데이와 맥스웰 역시 전자기파는 에테르라는 매질을 통해 전파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때까지 알려진 일반적인 파동은 매질이 있어야 전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결파는 물이 있어야 전달되고 소리의 파동인 음파도 공기 같은 매질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에테르는 물리 현상을 설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그 존재를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참고로 에테르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높은 하늘의 신 아이테르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그리고 마취제로 사용되는 에테르는 보통 다이메트레터라는 물질을 일컬으며 다릅니다. 마이컬슨과 몰리, 에테르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하다. 1877년 미국의 마이컬슨과 몰리는 자신들이 고안한 실험 장치를 이용하여 에테르의 존재를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에테르가 지구를 둘러싸고 있다고 가정하면 지구의 공전 때문에 에테르의 흐름이 생길 것입니다. 빛이 에테르에 의해 매개된다고 가정하면 에테르의 흐름에 따라 빛의 속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 속도의 차이를 측정해 에테르의 존재를 확인하려 했던 것입니다. 마이컬슨과 몰리의 실험 장치에서는 수직으로 오는 빛의 속도 차이 때문에 간섭이 생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실험 결과 간섭 무늬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빛은 모든 방향에서 항상 그 속도가 일정했던 것이지요. 에테르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실험은 실패했고 오히려 에테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빛과 같은 전자기파는 매질 없이도 완벽한 진공에서 전파될 수 있습니다. 상대성 이론, 시간과 공간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다. 아인슈타인은 결과적으로 에테르의 존재를 부정하게 만든 마이컬슨과 몰리의 실험을 통해 빛의 속도가 관찰자의 운동 속도와 무관하게 일정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즉, 동일한 속도로 움직이는 관성 좌표계에서 빛은 언제나 같은 속도를 갖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전자기하의 틀을 완성한 맥스웰의 방정식을 계산해보면 실제 측정되는 빛의 속도와 거의 일치하게 나옵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 뉴턴 역학의 한계를 극복하다. 아인슈타인은 광속이 일정한 것은 우주의 기본 원리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로부터 몇 가지 결론을 이끌어내고 이를 운동하는 물체의 전기역학에 대하여 라는 논문으로 1905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날 특수 상대성 이론이라고 부르는 이론입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사건의 동시성은 관찰자의 운동 상태에 의존한다.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는 물체에서 시간 진행은 정지 상태의 물체에서보다 느리다. 시간 지연,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는 물체의 길이는 정지 상태의 물체보다 짧아진다. 길이, 수축. 상대성 이론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과학아는 형님 채널의 다른 영상을 확인하세요. 특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시간과 물체의 길이는 그 물체의 운동 속력에 따라 달라지며 진공 속에서 광속은 그것을 관찰하는 사람의 속력에 관계없이 일정합니다. 즉, 빛의 속력은 절대적입니다. 어떤 속력으로 운동을 하며 관측하든 광속은 일정한 값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물체의 질량은 운동하는 속력에 따라 변하며 그 크기는 물체의 운동 속력이 클수록 커집니다. 운동 상태에 따라 물체의 질량이 변한다는 사실은 에너지의 변화가 수반됨을 뜻하므로 곧 질량과 에너지가 서로 전환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를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라 합니다. 즉, 물체의 질량이 감소하면 그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발생하며
반대로 물체가 가진 에너지가 감소하면 그에 해당하는 물체의 질량이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전에 물리학에서 다루던 질량 보존의 법칙과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질량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핵발전과 핵폭탄의 원리도 우라늄의 질량이 감소한 만큼 질량이 에너지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상대성 이론에 기초한 것이지요. 전 세계의 과학자들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발표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치열한 검증을 거치며 상대성 이론은 과학적 사실로 수용되었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 휘어진 시공간을 밝히다.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이론을 중력에 적용하여 1915년에 다시 발표하였는데 이를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공간은 4차원 세계, 즉 시간과 공간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연속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공간에 위치한 질량을 가진 물체에 의해 우주 공간이 휘어진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중력 가속도의 크기로 가속 운동을 하는 물체와 중력을 받고 있는 물체는 서로 구별할 수 없으며 가속계도 관성계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시공간이 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중력 렌즈 효과와 블랙홀의 존재를 제시하였습니다. 공간의 휘문 중력의 작용으로 빛이 휘어지는 현상을 관측함으로써 알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중력 렌즈 현상은 아주 먼 천체에서 나온 빛이 중간에 있는 거대한 천체에 의해 휘어져 보이는 현상입니다. 이 현상은 1919년 영국의 천문 물리학자 에딩턴이 아프리카에서 일식을 관찰하는 동안 태양 뒤에 가려져 있어 보이지 않아야 하는 별빛이 태양 가까이 지나가면서 태양의 중력에 의한 영향으로 휘어져 관측됨으로써 확인되었습니다. 블랙홀은 부피에 비해 질량이 엄청나게 큰 초고밀도의 천체로 그 중력이 너무 커서 빛마저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그 천체를 볼 수 없습니다. 블랙홀은 오로지 주변 물질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블랙홀이 중력파를 만들어낸다고 주장하였고 2016년 나이고의 연구진은 레이저 간섭계를 이용해 중력파를 검출함으로써 중력파의 물리적 실체를 검증하였습니다. 상대성 이론은 단순히 새로운 이론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에 대한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었습니다. 절대적인 시간과 공간은 존재하지 않으며 관측자에 따라 다르게 측정되는 상대적인 양이라는 것입니다.